자, 5000P입니다. 5000P 시대가 1월 달에 이렇게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뭘 사더라도 잘 갔을 만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내 포트가 더 풍성해질까? 그에 대한 고민 저희 이 시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빨리 왔죠, 5000P가? 네.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이제 네. 미국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그린란드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뭐 타코의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5000P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온 것 같은데 뭐 기분 좋은 소식이고 이제는 5000P 달성했으니 네. 다음 6000P 가기까지 많은 또 어떤 부분들이 시장을 끌어줄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의 순매수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량 순매수였는데 오늘 또 이틀 연속 대량 순매수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4% 오르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뭐 6000P까지 지금 시장 끌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주인공이 있을까 궁금한데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가요? 항상 마지막 기회인가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네. 근데 이제 29일에 세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추가적인 탄력을 강하게 단기적으로 끌어당겨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 나온 이슈를 보면 HBM4가 구글의 TPU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쪽으로의 HBM4 테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같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투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자동차 그리고 아이폰마저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칩 부족 현상 때문에 칩 가격이 올라가서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는 충분히 좀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디까지 갈 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그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더 갈 것인가, 그러니까 고점을 못 맞춘다 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방은 더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도 4% 정도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밀렸을 때 매수하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사면 기대 수익이 얼마 정도 돼요? 너무 적지 않아요? 기대 수익은 좀 적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유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뭐 현대차도 윗꼬리가 달리고 좀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추후에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대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만은 좀 편안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M7 기업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우리가 항상 우려하고 있는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 또 도이치방크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니 역시나 이제 앞으로 선별적으로 종목 흐름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모리 기업들은 병목 현상에 따라서 수익성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부분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0만 원의 목표 주가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는 길목에 있어서 변동성은 충분히 유발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염두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대응만 한다고 했을 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래도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의 시각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목에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도착점은 한 곳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전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신 거고 SK하이닉스 쪽이 사실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이 아닌가 싶어요.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제시한 가격대가 100만 원대인데 지금 100만 원 가려면 한 25% 이상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의 뷰를 더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정말 오늘 나온 얘기처럼 메모리 가격 80% 인상한다 하면 캐파가 훨씬 더 많은 삼전이 유리하니까.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 측면 자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자는 건데 어때요?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하이닉스에?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좀 더 높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금산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정책 쪽으로도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탄력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HBM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HBM4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양사에서 나올지가 좀 주가의 키와 좀 방향성은 뭐 같겠지만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종목 모두 매력은 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독보적인 자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2등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좀 깨질 수 있고 점유율을 좀 뺏길 수 있다라는 부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결국에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HBM 관련돼서도 SK 하이닉스의 매력도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럼 비중 절반씩 가져가도 돼요? 아니면 삼성전자 더 많이 태워요? 삼전을 조금만 많이 태우시고요. 많이 차이는 안 난다 하더라도 네. 조금은 삼성전자 왜냐하면 턴키 솔루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약간의 비중은 조금은 삼성으로 네. 치러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소부장도 강해요. 아침보다 센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일단 FST 지금 그 테일러팹 공장 관련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현재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두산도 오랜만에 지금 돌리는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10% 상승인데 두산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 다른 기판 쪽, TPU 쪽도 봐도 좋을 것 같고 유리 기판도 오늘 피롭틱스 8% 급등하네요. 소재단 안에서 덕산 하이메탈도 좋고 이게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종목 압축을 좀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 산다고 잘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종목을 잘 골라야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소부장 어떻게 선별해야 돼요? 어저께 테크잉이 굉장히 낙폭이 좀 크게 이어졌어요. 물론 이 납품에 대한 지연 이슈가 오늘에서야 나왔고 이틀 동안은 이유 없이 빠졌는데 IR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나 보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납품 지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테크잉이라든지 이런 후공정 관련된 장비들은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전공정 기업들 여전히 좀 유망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익그룹주 안에서 지금 원익 IPS부터 QNC 오늘은 원익 머티리얼즈가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요즘은 좀 소재 기업들이 좀 더 상승세가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테크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은 소재 쪽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일러팹 관련돼서도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가 AI5 이제 거의 끝났다. AI6 7 이렇게 우리가 9개월 안에 매번 새로운 칩을 생산해 내겠다라고 하면서 테일러팹 관련된 이제 수혜적인 측면으로 좀 상승세가 나왔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오늘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좀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부장이 예전에 한때 계속해서 같이 랠리를 이어갔을 때 이유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은데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 이후에 주가는 좀 극명하게 또 갈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탄력도가 있는 종목들을 수급적인 요인을 이용해서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온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좋게 보시는 기업 딱 하나만 언급해 주세요. 저는 SFA라는 기업 보고 있는데 SFA. 네, 일단 이 기업이 최근에 다이소 쪽으로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AI 물류 시스템을 공급을 한 이력을 갖고 있고 지금 HBM 관련돼서도 뭐 비검사 장비라고 해서 불량 관련돼서 좀 이렇게 척추
속출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국책과제를 선정이 되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가만히 좀 보면 다이소 쪽에 90억에 대한 이 AI 솔루션을 제공을 했는데 큰 규모는 아니지만 로보틱스 관련돼서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주가 흐름도 엄청 탄력도가 막 강하진 않는 상황이에요.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말씀 주셨네요. SFA 저희 기억해 볼게요. 자, 다음은 현대차와 로봇입니다. 현대차가 또 최근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데 일조를 크게 했어요. 시총도 크게 늘어났고 또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현대차가 계속 이제 불어 넣어준 건데 현대차가 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근데 목표 주가가 사실 높아졌는데 오늘 외국인 순매도 1등이 또 현대차거든요.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려고 오늘 파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까요? 오늘의 현대차의 흐름은요? 사실 지금 현대차가 한 1.4%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달렸어요. 그래서 85만 원 목표 주가가 오늘 제시가 됐고 굉장히 좀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로봇주 안에서 한동안 로봇의 완성본 그리고 부품주들이 강하게 달렸는데 거기서 오늘 배터리 쪽이 좀 수급을 이어받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은 로봇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동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 자체가 크게 뭐 훼손이 되거나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대기 매수세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밀리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예전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때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추세를 잘 유지를 시켰잖아요. 어려운 구간에서도. 그래서 현대차도 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로봇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배터리로 좀 이동한 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싸움이 참 치열하네요. 이쪽 코스피가 이제 5,000피를 향해서 더 돌파를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수급이 어디로 돌까? 어떤 섹터를 지금 주인공으로 할까? 매일매일 수급이 여러 섹터를 돌면서 그렇게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수급이 지금 배터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윗골이 달았을 때가 기회일까요? 자동차는요? 저는 자동차 쪽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지금 로봇주가 같이 연결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될 때 본업인 자동차를 깔고서 신성장 동력인 로봇까지도 얹어지는 흐름이고 어저께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을 때도 이제 전쟁의 로봇의 쓰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장되는 흐름들이 나온 것을 봤을 때는 로봇 관련돼서는 쉽사리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제 수급이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로봇주들은 단시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루의 조정이 하루에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과 낙폭이 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서 2차 전지가 좀 수급에 대한 이동을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쪽의 연속성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주들이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로봇주들의 하락이 좀 진정되고 하방 경직성이 발생을 하고 지지가 좀 발생을 했을 때 그때가 좋은 타이밍으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어쨌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요. 로봇 섹터도 너무 궁금한데 오늘 물론 상한가한 종목도 있지만 오늘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그림은 좀 잘 가는 종목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조정이에요. 근데 이게 로봇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아, 여기서 로봇이 끝났나? 아니면 더 갈 건데 오늘 혹시 조정받을 때 사야 되나? 이런 두 가지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로봇 섹터 어떤 접근 필요할까요? 지지를 받고 좀 더 밀릴 거를 염두를 하고 좀 더 가야 돼요?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제 29일에 실적 발표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중요한데 4분기 실적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오픈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글로벌 판매에 대한 그 이익
을 더 상향을 시켰어요. 그래서 430만 대인가 아마 팔릴 것이다라고 현대차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난번에 CES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에서 또 자율주행으로 한 바퀴 순환이 돌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는 가능성, 2차 전지까지.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나서 다시 한번 좀 강한 수급이 같이 유입이 됐을 때 지금은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물론 눌렸을 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눌림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수급적인 요인들이 딴 섹터로 흘러 들어간 이후에 좀처럼 다시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또 답답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만큼 차라리 눌리고 나서 이제 지지를 좀 받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한 주도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종목에 따라서는 좀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29일에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기회 찾을 만한 로봇주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로봇주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로봇주를 엮인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로봇 안에서 지금 저는 현대 오토웨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좀 염두를 해줬을 때는 현대 오토웨버 최근에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 답변도 주셨고요. 현대 오토웨버 플러스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 나는 거 보고서 로봇은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고요.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이제 이틀 전, 그러니까 그저께 그리고 어제도 계속 저희 머니투데이에 나오시는 모든 출연자분들이 이제 코스닥 움직일 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수급 이동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주인공이에요 하고 여쭤봤더니 2차 전지래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아니래요. 2차 전지가 어떻게 얼마나 가려나 했는데 오늘 바로 뭐 에코프로, 그룹주, 삼성, SDI 다 폭등합니다. 특히 전고체 소재 종목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들은 벌써 이번 주 초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들 지금 랠리 초입이에요? 솔직히 바이오가 지금 쉽게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바이오냐 2차 전지냐 이게 중요했는데,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근데 바이오의 투심이 너무 악화돼 버렸죠. 악화돼서 2차 전지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바이오 덕분이라고 하면 뭐 좀 덕분이겠지만 바이오가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수혜적인 측면을 받아나는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재료가 있었지만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더 탄력을 받는 건 우리가 완성의 로봇 그리고 부품 관련돼서 이미 한 바퀴 크게 강하게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배터리 쪽으로의 그 매기가 좀 쏠리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새로운 재료를 좀 찾고 가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타이밍에 맞춰서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우리가 전고체 소재 관련돼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2, 3년 안에 양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체적인 발언들이 또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괄목할 만한 부분은 소재 기업, LNF 같은 경우에도 좀처럼 61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도. 네. 뭐 실적도 이번에 4분기 잘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도 못 돌파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세 자체가 좀 변함이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방은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NF가 추세적으로 변화를 또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LNF 같은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단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 SDI를 사느냐, 에코프로 그룹주를 사느냐 사실 이렇게 고민이에요. 코스닥에 잘 갈 것 같다면 사실 에코프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삼성 SDI 쪽에 또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뭐 기관 순매수 장난 아니던데요. 어디가 맞죠? 근데 요즘은 무거워도 가는 종목 대장이 더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ESS 관련된 입찰, 2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에서도 아마 SDI가 70% 정도 입찰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2차에도 좀 그런 SDI 쪽으로의 기대감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베드 쪽으로의 삼성 SDI와 현대차 협업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틀라스 쪽으로의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와의 협업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수혜적인 측면들이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멘텀 그리고 지금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돼서 전고체에서는 뭐 2027년에서 8년에는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삼성 SDI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대장주로 시장에서는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무거워도 대장주가 한번 불이 붙으면 더 가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삼성 SDI의 추가 탄력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보시는지 짧게만 여쭤볼까요? 삼성 SDI요? 지금 31만 원인데 혹시 야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되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 61선이 한 48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 정도 업사이드 가능할까요? 10만 원 정도 저는 48만 원까지 딱 추가적으로 다음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원래는 중요했던 가격 라인이 지금 38만 원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오늘 만약에 돌파를 해낸다라고 했을 땐 48만 원까지도 좀 상방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저희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인데요. 자, APR이 지금 AGR 메디큐브 누적 판매량 600만 대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APR이 신고가를 향해서 쐈습니다. 이제 화장품까지 주목을 받는 건가요?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섹터가 필요한데 2차 전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제약바이오가 원래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섹터잖아요. 사실 맞아요. 코스닥 랠리에서. 근데 실망감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와 화장품 쪽으로의 매기가 쏠리는데 화장품 주들은 통상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이번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월마트 쪽에서 구매를 하는 굉장히 고위 구매단 12명이 한국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지금 K-뷰티의 열풍은 엄청나다라는 부분들이 방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APR 판매 너무 잘 되고 있고 지금 APR은 홈뷰티 디바이스를 넘어서 의료기기 시장까지도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좀 그냥 화장품 단순 유통사가 아니라 뷰티 테크 기업으로서의 이런 변모하는 모습들에 14% 이상의 급등을 만들어냈고 실리콘투도 중동 시장 진출이라는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물론 모든 종목들이 그러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발휘를 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닥의 반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